2022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는 단위 속력 곡선입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알파는 단위 속력 곡선이다. 그때 곡률과 연료를 각각 카파, 타우라고 할 때 카파는 0이 아니고 함수 f는 이렇게 만족한다고 했죠. 자, 뭐 이렇게 베타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베타에 관한 지금 단위 속력 곡선인지 아니면 임의 속력 곡선인지 나와 있진 않아요. 이때 베타 t의 곡률을 카파라 할 때 베타가 정칙 곡선임을 보이고 이 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쓰라는 거죠. 자, 정칙을 먼저 그러면 보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자, 베타가 정칙, 이건 어떤 것과 동치인가요? 맞습니다. 모든 t 실수에 대해서 베타 프라임 t의 값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베타 프라임을 해주면 베타 프라임은 타우 알파 t tt 플러스 카파 알파 t bt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우변에 있는 것은 알파에 관한 거잖아요. 알파는 아까 우리가 단위 속력 곡선이라 했고 이때 tnb는 정규 직교 기절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하는 게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갔나요? 자, 유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0이라고 가정을 하면 정칙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기류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이 된다면 t와 b는 모두 0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알파는 단위 속력 곡선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타우, 이 앞에 있는 타우 알파 t와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계수인 카파 알파 t가 모두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정칙 곡선이 아니려면 말이죠. 자, 근데 위를 보면 지금 카파 알파 t는 0이 아니라고 나와 있죠. 모든 실수인 t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모순이 일어나겠구나. 왜냐면 우리는 카파 알파 t가 0이라고 했습니다. t는 어디? 모든 실수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칙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순이니까 정칙임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우 알파와 그리고 카파 베타의 1의 값을 구하세요. 자, 그럼 베타가 단위 속력 곡선인지 임의 속력 곡선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베타 프라임. 체크를 하려면 베타 프라임의 크기를 봐야겠죠. 그게 1이 되면 단위 속력 곡선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베타 프라임 값은 아까 구한 대로 타우 t, 알파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tt 플러스 카파 t, bt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크기를 계산해 보면 베타 프라임의 크기는 바로 타우 t, tt 플러스 kt, bt를 내적해주면 되죠.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크기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내적한 것에 뭐를 씌워야 된다? 루트를 씌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간단하게 빠르게 그리겠습니다. 왜냐하면 a의 크기를 구할 때 우리가 a와 a 내적에 루트를 씌우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주면 그러면 이 t는 모두 알파에 관한 것이니 t 내적 t는 0이겠죠. 그래서 바로 계산을 해주면 타우 t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카파 t 제곱이 되겠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내적하면 b 내적 b도 바로 1이 되므로 카파 제곱 t가 나올 것이고 이것과 이것을 이제 내적하면 b 내적 t가 되는데 이 부분은 0이겠죠. 왜냐하면 알파가 단위 속력 곡선이니까 바로 90도가 직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베타 프라임의 크기는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안 쓴 여러 공식들이 여기 있죠. 바로 이걸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t 알파 타우 t는 지금 ft 카파 t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우 t에다가
이 ft 카파 t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f 제곱 t 카파 제곱 t 플러스 카파 제곱 t가 되고 이것을 루트 씌운 게 되겠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카파 제곱은 공통적이니까 카파 t가 나올 거고 루트 f 제곱 t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제가 여기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가 이것들을 모두 사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타우에다가 1을 집어넣겠습니다. 타우 1은 그러면 f1 카파 1이 될 것이고 지금 f1 값이 루트 3이니까 루트 3 카파 1과 같겠다. 루트 3 카파 1과 같겠고 타우 프라임은 바로 f 프라임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더하기 f에다가 카파 프라임이 될 것이고 각각 다 여기 1을 넣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카파 1에다가 그럼 타우 1은 지금 f 프라임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카파 1 그리고 플러스 루트 3 카파 프라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알아낸 것은 지금 베타가 1에 관해서 우리가 모든 걸 묻고 있잖아요. 지금 다 1에 관한 걸 묻고 있죠. 자, 그래서 베타 프라임의 1의 크기가 만약에 1이 되면 단위 속력 곡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을 대입을 하면 카파 1이고 루트 f 제곱 1 플러스 1이죠. 근데 이 값은 루트 3의 제곱이니 3이 될 것이고 이것은 2 카파 1이 되겠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1이 된다면 단위 속력 곡선이 되겠다. 자, 근데 문제를 보면 이 카파 1에 대한 이 답이 정확히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단위 속력 곡선인지 아니면 임의 속력 곡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카파 1이 2분의 1이 돼야만 이 베타 프라임의 크기가 바로 1이 돼서 단위 속력 곡선이 되겠죠. 이건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것 같아서 저는 카파 1이 무조건 2분의 1이라는 보장이 문제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임의 속력 곡선을 사용해야겠다. 즉 베타를 임의 속력 곡선으로 생각을 해 봐야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의 속력 곡선으로 구해줘야겠죠. 카파 베타는 임의 속력 곡선으로 베타 프라임과 베타 2 프라임의 외적이 분차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분모에는 베타 프라임의 세제곱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다 지금 1의 값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베타 프라임을 이렇게 구해 놓았으니까 자, 1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에 대해서 하면 베타 프라임 1에 대해서 구해보면 이거는 카파 1에다가 루트 f1의 제곱이니까 3 플러스 1이 돼서 아까 한 대로 2k1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집어 넣어주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현재 이 카파1의 세제곱이 분모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자, 이제 우리 베타 1 프라임과 베타 2 프라임의 외적을 구해줘야겠죠. 근데 우리가 베타 2 프라임은 지금 구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타 2 프라임을 구하고 외적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타 2 프라임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베타 1 프라임을 이렇게 아까 구해놨었죠. 자, 베타 2 프라임을 구해보겠습니다. 베타 2 프라임은 여기에 미분을 한 것이니 타우 프라임 t 이 뒤에 있는 t는 다 생략하도록 할게요. 더하기 타우 t 프라임이고 플러스 카파 프라임 b 플러스 카파 b 프라임이 될 것이고 이 우변에 있는 건 알파에 관한 것이고 알파는 단위 속력 곡선이니 프레네셀의 정리 이용하면 되겠죠. 하면 이것은 타우 프라임 t가 될 것이고 플러스 타우에다가 t 프라임은 카파 n이 되겠다. 플러스 카파 프라임 b에다가 플러스 카파에다가 타우 n이 되는데 중요한 게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타우 카파 n이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타우 카파 n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사라진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0이 될 것이고 둘이 빼주면 그래서 이 값은 타우 프라임 t와 더하기 카파 프라임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 베타 프라임을 구했죠. 베타 프라임을 여기 밑으로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프라임을 쭉 밑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베타 프라임과 베타 2 프라임의 이제 외적을 구하면 되겠다. 이게 바로 베타 1 프라임과 베타 2 프라임의 외적이 되겠죠. 자, 이해 갔나요? 자, 이것을 외적시켜주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외적을 한번 시켜줄 건데, 자, t와 t의 외적은 바로 0이죠. 자, 왜냐면 t의 외적은 t의 절대값, 그리고 t의 크기, 거기다가 사인 세타인데, 같은 벡터니까 세타가 0이겠죠. 그 사이를 이루는 각이. 자, 그러면 사인이 0이 되므로 전체적으로 0이 되겠다. 그래서 t와 t 외적은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 외적시키면 t가 있기 때문에 0이 될 것이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외적시킵시다. 그러면 타우 t 카파 프라임을 앞으로 빼고 t에다가 b를 외적시킨 거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b와 b는 외적하면 0이 되므로 볼 필요가 없고 이 카파와 b와 그리고 타우 프라임 t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카파와 타우 프라임 앞으로 빼주고 b와 t의 외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타우 b를 t와 b의 외적이 어떤 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원래 n은 원래 t 곱하기 b죠. 아니죠. n은 b 곱하기 t가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우리가 tn b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 칸씩 옆으로 미룬다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한 칸 미루면 n은 이 자리에 갈 거고 b는 이 자리에 갈 거고 t는 한 칸 밀려서 앞쪽으로 가고 그래서 n은 b와 t의 외적인 거 이렇게 유도하면 아주 쉬워요. 그러면 n은 아까 한 대로 b 곱하기 t의 외적인데 우리는 t와 b의 외적을 구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마이너스 t와 b의 외적은 순서를 바꿔줬으니 마이너스 n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즉 이 부분은 마이너스 n이고 이 부분은 b와 t의 외적이니 그대로 n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우 k 프라임 n인데 마이너스가 붙고 이 부분은 카파 타우에다가 n이 붙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n으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타우 k 프라임 플러스 k 타우 프라임에 n으로 묶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의 크기를 구해야 된다. 즉, 이 부분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 n은 지금 알파에 관한 단위 속력 곡선이니까 이 크기는 1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스칼라니까 이 크기를 구하는 게 바로 절대값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카파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파 베타는 어떻게 되냐? 베타 프라임의 베타 2 프라임의 크기 분의 아까 밑에 2의 k1의 세제곱 우리가 다 k1을 구할 것이니까 저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8k1의 세제곱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부분은 바로 마이너스 타우 카파 프라임 플러스 카파 타우 프라임의 절대값으로 변한다. 왜냐면 아까 했듯이 크기인데 n은 1이 되고 이 부분은 스칼라니 그냥 절대값으로 되겠죠. 분의 8k1의 세제곱이 되겠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맨 위에서 사용해야 됐던 이 부분을 좀 끌고 와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사용이 될 것 같아서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끌어오면 이 부분은 지워주고 부분을 사용하겠죠. 왜냐하면 다 지금 1에 관한 걸 물어볼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묻는 게 이 1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1에 관한 걸로 풀어주면 되겠다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부분 이 부분만 다시 볼게요. 마이너스 타우 1
카파 프라임 1이고 플러스 카파 1의 타우 프라임의 1의 절대값을 구하는 거겠죠. 자, 근데 마이너스 타우 1이 뭔가요? 타우 1은 지금 루트 3 카파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카파 1이 들어가고 카파 프라임 1 그대로 붙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타우 프라임 1은 바로 마이너스 2 카파 1 플러스 루트 3 카파 여기도 1이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카파 1은 그대로 올 것이고 마이너스 2 카파 1 플러스 루트 3 카파 프라임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절대값이 붙어주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다시 변하냐? 바로 마이너스 2 카파 1 제곱이 되고 플러스 루트 3 카파 1 카파 1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 마이너스 루트 3 카파 프라임 1과 루트 3 카파 프라임 1 카파는 같은 게 되니까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분자가 남는 것은 바로 이 마이너스 2 카파 1의 제곱의 절대값이니까 바로 2 카파 1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분자가 어떻게 들어가겠냐? 2 카파 1의 제곱이 들어가고 분모는 그대로 8 카파 1의 세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4분의 1 바로 카파 1은 밑에 하나 남겠죠. 카파 1이 되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한 카파 베타의 값인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죠. 자, 그러면 이제 타우 알파 1은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어떤 거였냐? 타우 알파 1은 바로 루트 3 카파 1이었죠. 루트 3 카파 1에다가 지금 카파 베타 1은 4 카파 1분의 1이죠. 곱하기 4 카파 1분의 1 하면 이 두 개가 이제 지워져서 정답은 4분의 루트 3이 되겠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